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놓고 군산과 김제 간 갈등은 물론이고요. 또 정치권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도지사와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자, 대체 새만금 신항이 뭐길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 의견은 또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군산 새만금 신항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군산대 경제학과 김민영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셨습니다. 예. 자, 새만금 신항 곧 개항을 앞두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언제 착공하고 완공이 언제쯤 되는지 로드맵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올해가 2025년인데 사실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이제 계속 지연된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는 내년 말에 예. 2개 선석이 이제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선석 규모로 내년 말. 예. 전체적으로는 9선석이에요. 전체적으로는 9선석. 아, 9개. 그게 선석이고. 2030년까지 그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잡혀져 그래서 있고. 1단계에 6선석인데 일단 내년 말까지 한 2개 선석 그렇게 예. 얘기하고 그다음 이어서 이제 2030년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40년까지 해서야 이제 9선석이 되는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큰 규모네요. 9개 선석이면은. 9개 선석은 이제 5만 톤급이 9개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군산은 31개 선석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군산도 작은 것에서부터 5만 톤급까지 규모가, 이제 예. 처리를 하니까 항만의 규모로 따지면 중소항만이죠. 새만금 신항이 완성돼도. 예, 그러지만 이제 역시 장점은 이제 이 서해에 조금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수심이나 예. 뭐 이런 부분들이 확보된다는 그런 이제 강점들을 갖고 예. 있죠. 서해가 좀 수심이 얕았는데 좀 깊게 이제 나가는 군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강 하구의 끝에 마련된 항구이기 예. 때문에 예. 처음 만들 때부터 아시다시피 군산 내항 아시죠? 예. 군산 내항은 지금은 항구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군산 내항 시대가 있었고 예. 거기는 뭐 필연적으로 수심 이런 문제가 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랬었죠. 아주 오래 전에 사실은 이제 외항 쪽으로 나가서 1, 2, 3선석, 4선석, 5선 1, 2, 3, 4, 5, 6, 7 부두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금강의 이제 끝자락에 위치했기 때문에 준서르 문제가 토사의 매립 문제가 늘 이제 수건 과제였죠. 계속 퍼내야 되니까. 예. 그 비용도 어마어마했고요. 네,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2040년까지 총 9개 선석 규모로 이제 추진이 되는 거고 내년 말까지는 이제 2개 선석을 확보를 한다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운영 주체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아직 안 된 모양인데. 네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항구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이제 어떤 개항이 가까움에 따라 그걸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국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라북도도 군산시도 김제시도 무역항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이제 그런 무역항으로 지정해 주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누구한테 다만 주느냐. 그렇죠.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견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군산과 김제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군산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원포트, 김제로 가면 당연히 투포트 주장을 하겠죠. 이 원포트, 투포트 개념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글쎄 이제 원래 이제 우리나라 항만에서 이제 원포트 투포트 얘기는 부산 그리고 이 광양 그게 이제 투포트 대형 항만이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우리 군산 새만금 신항 이쪽 부분에서 갑자기 새만금 신항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고 아직 쉽게 말해서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각 지자체가 어떤 생각 견해를 지금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온포트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군산에서도
군산에서는 이제 그 이 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제 군산항 신항 기능 정립 그런데 온포트 전략 예. 뭐 그리고 또 온포트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예. 이제 군산은 국회에서 그렇게 그 예, 하고 원포트를 있고. 지향하고 있고. 예, 아마 김제에서는 이제 그걸 따로 독립적으로 예.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예, 있는 예.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부산이나 광양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지역은 투포트 개념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죠. 원포트죠.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항만을 조금 그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산항이 뭐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규모로도 크죠. 계속 이제 부산 신항들도 만들어서 예.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항만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는 그다음에 광양항이 이제 뒤를 따르고 있고요. 뭐 여기에 뒤질세라 이제 울산항 또 그리고 인천항 예. 그리고는 이제 포항 이런 항구들이 대표적으로 항만 공사를 갖고 있는 그런 항구들이고요. 그 뒤에 서해안 쪽에서는 평택 당진항이 또 군산에서 지금 현재 한 5배 정도 됩니다. 예. 규모가. 근데 평택 당진항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한 어떤 그런 항만 공사는 아니고 지방 자치제가 이제 운영하는 항만 공사를 또 운영되고 자체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에도 대산항 같은 경우는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아주 짧지는 않지만 그런데 뭐 벌써 물동량이 군산항을 뭐 따라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커져 있고 그런 면에서 군산항은 한 11위 정도 합니다. 10위권 밖에 나타나가 있어요. 규모가 절대 큰 게 아니네요. 예, 군산항하고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목포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목포항 같은 경우 한 10위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이 탑10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군산이라든가 여타 항만들이 이제 그 10%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여수나 뭐 경인, 장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있는 후속 항만들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군산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갖고 경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 바로 인접한 곳에서 예. 항만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그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효율성 거죠.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네.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신 데 이제 뭐 부산이랄지 광양, 울산, 뭐 인천, 포항이랄지 다 원포트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통합된 그런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 돼 관리를 있죠. 하니까. 예. 자, 그런데 같은 전라북도면서도 이제 항만이 어디로 이제 영입되느냐. 이걸 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이제 그 다툼이 벌어지는 걸 보면은 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예, 사실 그 이제 뭐 군산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1899년에 개항을 해서 우리나라의 항구의 역사에서는 근대 항구 역사 가운데는 이제 5번째로 개항을 했고 그래서 쭉 이제 그 뭐 군산은 항구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항이라든가 외항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새만금 신항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또 새만금 사업과 함께 연동돼서 이제 신항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우리 경제 기여도라고 하죠. 전체로 항만에서 다루는 어떤 이 금액도 한 5,600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있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1,600명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회사들이 화물 관련해서도 항만 하역도 있고 통관도 있고 운송도 있고 장비도 있고 또 선박 관련해서는 더 많아요. 거기는 이제 항만 용역 또 선용품 공급업 또 선박 연료 공급업 선박 수리업 이렇게 해서 한 80개 되거든요. 30개, 80개, 100개가 넘어요. 이제 이런 회사들이 군산 쪽에 있고요. 사실은 그 항만이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산항은 국제 화물을 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도 하고 화객이 같이
세관이 있죠. 예. 세관의 역사는 고스란히 군산항의 역사와 똑같아요. 1899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주 출입국에 군산 출장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검역소가 있습니다. 이제 또 식품이 오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식약청에 수입 식품 검사소가 있어요. 군산항에 있죠. 그리고 농축산검역본부, 호남검역본부 산하에 군산이 또 관할 구역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100년, 126년 되는데요. 그 역사 가운데 뭐 가까운 과거를 놓고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그 이 종사를 하고 있고 물동량 자체도 이 가까운 뭐 김제나 또 전주 이런 부분들은 한 25%고 나머지는 이제 군산이 아무래도 크고 그리고 이제 여러 전국에 있는 것들을 커버하고 해서 한 75% 정도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메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제 반면에 세로 항만을 이제 조금 그 염두에 두는 이제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또 새로운 어떤 국가 항만을 관리하면서 뭔가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어떤 좀 비전들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뭐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일자리부터 뭐 물동량, 뭐 연관업, 뭐 산업들, 뭐 하청업체랄지 또 관공서까지 쫙 포진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지자체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동안 쭉 누적된 것이어서 그런 가운데 물론 이제 가깝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뭐 전문가들도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이제 군산이 쭉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으로 이제 제가 이제 파악이 되는데 자 그러면 김제는 신항을 그 운영할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까? 김제 씨가 주장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항만을 만들려면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간도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 물동량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동량은 이제 그 부분이 예상된 물동량이 군산항의 물동량하고 좀 다소 중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새만금 신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물동량이 이제 좀 제한이 돼야 되죠. 이를테면 뭐 식품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그래야 이제 그것이 타당성이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품목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김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산업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는 미래의 어떤 물동량이나 그런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거기 만들어짐에 따라 차제에 이제 그런 조직들은 또 보완하는 이런 어떤 구상들이라고 그렇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다. 받아들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글쎄요, 그 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같은 돈에서 그런데 사실 항만이라고 하는 게 뭐 분산항의 경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그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황금 알을 낳는 거인은 아니거든요. 이 항만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마이너스 이펙트도 있어요. 어떤? 사실 그게 꼭 항만이 뭐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것만 아니거든요. 환경적인 어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있고. 그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물동량이 충족이 안 되면 결국은 새로운 투자의 어떤 그런 어떤 유인이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서 사실 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물동량을 얘기했을 때 역시 부산과 광양이 왜 크냐면 전체 세계 물류의 흐름상에 거기는 편성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물동량이 그렇죠. 이제 받쳐주니까. 이제 환적이든 직접이든. 그런데 이제 서해안 쪽은 한계가 있죠. 사실 뭐 그 전에 우리가 인천을 비롯해서 우리 군산이나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한 물류 네트워크상에는 약간 한계를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중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서 물론 새만금은 기존의 물동량 외에
또 새롭게 뭐 관광 크루즈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뒷받침될지 그리고 적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뭐 이제 한 5년 또 남았네요. 그리고 앞으로 40년간의 10년, 15년 예. 이걸 계속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상당 부분 그게 안착되고 또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제 뭐 이 물심양면에 그런 노력들이 배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그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반 여건들이 잘 갖춰져야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네, 단기간에 속성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는 것. 네. 예. 자, 새만금 신항이 이제 군산항의 물동량 문제에서 출발했고요. 군산에서는 그 원포트 전략을 논의를 해왔던데 군산 입장에서 김제가 등장한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요새 좀 또 그 서로 이렇게 네. 이 조금 이 갈등이 갈등도 밖으로 좀 있고. 표출되고 그런 예,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전북자치도가 그 자문위원회를 꾸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도 듣고 이 있습니다. 결론을 네. 내리고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가 이제 그 왜 우리 군산시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감정 섞이는 그 반응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결론은 지금 어떻게 나왔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공개가 안 되고 예. 있어서 그래서 뭐 그 자문회의는 아무래도 이제 군산 쪽이나 김제 쪽이 좀 직접적인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객관성을 조금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항만이나 또 그 부분과 관련된 이 경제적인 그런 그 영향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투포트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투포트보다는 원포트 쪽으로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죠. 예. 예.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군산으로서는 희소식인데 김관영 지사 그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전북 전체 또 시군을 총괄하고 또 계시고 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첨예하기 때문에 예. 바로 인접된 그 이 도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일단 의견을 뭐 이렇게 좀 청취를 해서 그런 것들이 참고로 되어서 결국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이거든요. 해수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 신중한 그런 입장인데 왜 그런 결정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무역항 지정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참고인들이 그 회의에 아마 이제 참석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의견을 청취해서 결국은 결정은 그 해수부가 해수부에 되겠니. 거기에 이제 심의를 하면서 결정되는 절차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결국은 뭐 아직 그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도 조금 그런 그 이 여진들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자체의 장으로서 또 그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네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자, 이 전북자치도가 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무역항 지정이 늦어지면은 또 새만금 신항 개항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새만금 신항의 개항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그 직접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일단 그 새만금 개발의 건설 과정 그런 건설 과정은 또 시간적인 그런 어떤 그 절차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의 그 어떤 시간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국제 무역항으로의 그 이 중앙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뭐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또 새만금 사업이라 하는 것과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일정하게 그런 어떤 심의의 시기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결국은 해당된 어떤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하게 그런 어떤 자료나 그리고 결국 그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항 그 개항 관련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고 네, 관리 주체는 별도 같습니다. 트랙으로 또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요. 무역항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도나 또 양시도 다 같은 생각인 거예요. 다만 지정을 했을 때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독립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군산항의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으니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원포트냐 투포트냐 이 문제보다 기본적인 문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물동량 부분 지금 현재 뭐 군산항 같은 경우는 뭐 전국의 1.4%인가요? 그러니까. 예, 아주 뭐 미미한 수준인데 신항이 개항해도 이런 그 물동량 확보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좀 있거든요.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실제로 그런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 30년 또 그렇게 지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물동량의 창출에 조금 그 이 버거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전북도가 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이제 이 지금 시대에는 구산업들 아니고 신산업들이고 또 그런 부분에 맞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이 물동량의 계속적인 확보와 어떤 유지 발전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신항 개항과는 또 별도로 군산항은 군산항대로 또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군산항 부분은 이제 늘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또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수심 문제를 얘기를 해요. 준설 문제. 그래서 수심 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준설비의 상당 부분을 이제 군산이 사용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좀 바깥쪽으로 항만을 만들어야 된다. 신항을 사실은 먼저 제기를 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새만금 사업하고도 같이 맞물려지면서 이제 그 신항 부분으로 탄력을 받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수심 문제 확보뿐만 아니라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벌써 한 15년도 넘었습니다만 컨테이너 화물 유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전북도와 군산시가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는 컨테이너에 취급하는 화물선에 대해서 또 그 운송과 관련된 각 회사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런 것들을 쭉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래에 조금 그 물동량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경향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신산업이죠. 이제 미래 산업이 이를테면 뭐 수소항만 얘기도 하고요. 또 해상풍력과 관련된 군산은 또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노력을 하고 또 뭐랄까 이 여객들 그래서 크루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들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땅한 곳이 새만금 신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계에 대해서 연계 발전이라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제 화물이랄지 크루즈랄지 좀 종합적으로 이제 그 군산항을 이제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라는 지적이시고요. 자, 그 전북자치도가 항만 관리에 그동안 좀 취약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이 있었고요. 항만 부서가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항만 담당하는 전담 조직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항만의 이제 물동량이라든가 활성화 또 앞에서도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게 높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진척에 따라 그 부분이 더욱더 이제 확충이 된다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뭐 군산시도 그 전담 그 전문 공무원이 있어요. 예. 벌써 한 15년 예, 정도 국이 됐는데 따로 있죠. 국뿐만 아니라 전담하는 전담 이제 부서도 공무원, 따로 있고요. 도에도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큰 차원의 뭐 항만공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굴지에 부산이나 광양 또 그리고 인천이나 또 포항이나 울산 이런 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군산에 뭐 5배 규모가 되는 이 평택 아산 쪽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서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데 국가 운영으로는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건은 재정 자립도예요. 예, 그럼 이제 결국에는 지역 재정이 들어가야 예,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만만치 않죠. 예. 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물론 확충되고 좀 더 전문화되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그 방향이고 과제입니다. 예. 그러나 이런 전국적인 수준으로까지 갖추기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재정 자립도도 중요하고 물동량이 뒷받침돼 줘서 활성화가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담 조직도 꾸려지지 않겠느냐 네, 네. 이렇게 보실 거고. 자, 오늘 또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끝으로 이제 네. 정치권을 포함해서 또 우리 그 전북 도민들에게 군산 뭐 김제 시민 포함해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실 뭐 연초 어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신앙의 탄생이 축하받아야 되는데 예. 아직 좀 탄생하기 전에 서로 그 어떤 뭐 이 운영과 관련돼서 서로 이견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것을 좀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경강이 군산과 이제 김제 사이에 흐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제와 부안 사이에는 동진강이 흐르고 동진강이 그 있고. 만경강 예. 동진강은 이 금강물의 물까지 예. 합해서 사이로 오는데 그때는 이제 합수돼서 하나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획을 나누어서 뭐 이제 그 이 첨예하게 대입하는 그런 양상으로 비치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통합 또 그리고 어떤 소통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그래서 뭐랄까요 뭐 더하고 곱하는 것이어야 되지 또 뭐 나누고 빼고 하는 그런 예. 어떤 방향은 좀 맞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전북 발전의 큰 차원에서 또 큰 차원에서는 뭐 그 이 시군을 통합하는 새만금 이렇게 복합 뭐 통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좀 갈등보다는 정말 발전과 소통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조금 비춰져서 희망이 좀 제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예. 기대입니다. 결국에는 뭐 뾰족한 뭐 신의 한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것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서로가 잃는 것밖에 남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 새만금 신앙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군산대 경제학과 김민영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